자, 고지의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지 의무 지난 시간 그 사전 제작 강의 때 이야기했었고, 이 고지 의무가 다른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랑 성격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계약 체결 전에 하는 의무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하는 암기사항 중에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약승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상무론이나 계약론에서 굉장히 교수님들이 강조하잖아요. 계약이 언제 성립했다. 그 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근데 고지 의무는 뭐야? 계약 체결 전에 한다고. 계약 체결 전에 하는 의무가 있다고. 계약이 이미 성립이 안 됐는데, 근데 왜 계약 체결 전에 해야 되느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뭘 받아내야 돼요? 보험료를 받아내야 되는데,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이나 보험 계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일체의 중요한 사실들이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를 얼마로 받을지를 계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체결 전에 하는 의무다. 그러면 당연히 고지 시기는 언제겠어요? 계약 체결 전에 해야겠죠. 계약의 성립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있죠. MI 제18조의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중이나 계약 성립 전까지는 계속 존속되다가 계약 성립 시점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나 중개인,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 혹은 계약 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계약 내용 중에서도 뭐겠어요? 보험료겠지. 보험료 얼마? 아니, 사고 많이 날 것 같으면 보험료 비싸게 받아야 될 것이고, 무난하면 보험료 좀 무난하게 받아도 되고, 그런 거지 않겠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손해율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험자가 고지 내용을 근거로 승낙 여부와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계약 성립 전까지 고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MIA 제2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일종의 요식행위와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줘도 돼요. 나중에 줘도 돼. 뭐가 중요하다?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해서 승낙됐을 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이 승낙된 때를 증명하기 위해서 슬립이나 보험 이수증서 또는 계약각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보험 어떤 증권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보험 계약이 체결된 그 시점 내지는 아니면 피보험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한 시점을 혹여나 법적인 분쟁이 붙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느 시점으로 잡을 건데 라고 했을 때 이런 서류들에 나와 있는 날짜들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시기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증권이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교부될 때까지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 합의가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있었다면 그때까지 고지 의무 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보험증권의 보험회사의 책임이 1차 보험료 수령 시까지는 개시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보험료가 납부되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이 교부된 이후부터는 고지를 한다? 그건 좀 아니라는 거지. 고지 의무는 그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지의 방법 볼게요. MIA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법 규정이 그런 거고 실무적으로는 질문표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 청약서에 질문란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사안들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써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의료비 실손보험이나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 들어본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돈을 먼저 내주시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작성해 본 적 있을 거야. 내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수술 같은 거 받아본 적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뭐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약이 있는지 뭐 질병이 있는지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있는지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요. 보험회사에서. 왜 물어요? 보험을 드는 그게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한테 이런 걸 왜 묻지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답변서에 만약에 사실 기재를 안 했다라고 하면 내가 매일 소주 한 병을 자기 전에 꼭 먹는데 그럼 사실 뭐야? 알코올 중독이잖아. 매일 소주를 한 병씩 자기 혼자서 자기 전에 까고 먹는다. 야, 너 알코올 중독이야 라고 하면 당사자는 손사래를 치겠죠. 아니야,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나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뭐래요? 야, 그런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게임직했어요. 그래서 보험 들 때 소주를 하루에 한 병씩 안 까고 일주일에 한 병씩 깐다고 적었어. 그건 뭐야? 잘못 기재했죠. 사기쳤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나이 20살, 20대 때 소주를 일주일에 한 병을 까나 뭐 하루에 한 병씩 까나 큰 병 걸리겠어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20년, 30년 살면 골병 가겠지만 뭐 하루 정도야. 뭐 젊을 때 정도야 괜찮아. 근데 보험회사는 그걸 통해서 뭘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확률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거를 속인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그 문답지 자체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는 만약에 이걸 제대로 고지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먼저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내용부터 바로 볼게요. 20조 1항에 보험계약의 교섭 중에 있거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자에게 행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뭐여야 한다? 진실이어야 한다. must be true. 진실이어야 된다. 소주 하루에 한 병씩 깐다 라고 솔직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 if it be untrue, untrue면 어떻게 된다고? The insurer, 보험자가 may avoid the contract. 컨트랙트를 avoid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취소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계약 해제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해제권하고 해지권이 좀 달라요. 그 해제권은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계약 자체가 없던 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실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트루한 정보가 넘어간 것이 뭔가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이고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무 또는 직접적인 의무보다 일종의 간접 의무로 볼 수 있다. 고지의무가. 왜 그럴까요? 나 여기 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어. 이유를. 뭐예요? 이거는 언제 하는 의무야? 계약 체결되고 나서 하는 의무야? 계약 체결되기 전에 하는 의무? 계약 체결되기 전에 하는 의무죠.
근데 이 말이 안 맞아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자체, 교수님의 한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계약 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전, 그러니까 어떤 교수, 나 말고 다른 이 학자들이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의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진정한 의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사전 단계에서 피보험자가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의무로 볼 수는 없으나, 진정한 의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언투로 하면 뭐 할 수 있다? 보험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어보이더 컨트랙트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고지 의무의 위반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객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요건은 말 그대로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이 뭐 사실 객관적 요건인데 객관적이진 않아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여기 책에서는 나눠놓고 교과서마다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다 애매해.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실고지, 진실성이 없게 진술한 거, 허위 진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어떤 허위 정보나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은 것을 보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 실수인지, 요거에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을 따져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intention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보지하지 않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 보지하지 않는 것, 요게 좀 중요한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이걸 의도를 가지고 했든 뭐 중대한 과실로서 했든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줬다, 거짓 정보를 줬다,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것은 보험자가 해야 합니다. 보험자가 상대방의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거짓말 친 거잖아. 피보험자가 거짓말을 쳤으니까 피보험자는 되도록이면 속이고 싶겠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거짓말한 거를 입증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보험자겠죠. 이것도 애울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자, 그래서 영국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상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최대 선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러한 최대 선의, 그러니까 고지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알려주고 거짓으로 알려주고 속이거나 하는 것 자체가 뭐다? 최대 선의를 행하지 않았다. 신의 성실하지 않았다. 믿었는데 뒤통수 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어보이드가 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취소가 되게 되면 MIA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을 하고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급이 된 경우에. 그리고 그 앞에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로 되어 있죠. 이게 avoid 앞에 조동사가 may죠. must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상법, 한국 상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법은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한국법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이 문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뭐예요? 머스트가 아니고 메이입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영국법에서는 어보이더 컨트랙트가 일종의 계약 자체 전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뜻이고 한국 상법은 해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해지는 제가 사전 제작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해제랑 해지는 달라요.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표를 발의를 해서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게 해제고 해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있었던 거는 인정. 그래서 통신사 요금 끊을 때 인터넷 해지한다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아니야.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법은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예요. 미래의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 제작 영상과 오늘 한 수업 시작하면서 한 20분 동안 배운 내용이 이제 없어졌어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근데 몇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906년에 제정이 되었고 1906년 거의 12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영국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하지 않고 쓰다가 드디어 개정을 했어요. 언제? 2015년에. 1906년에 만든 법을 2015년에 개정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직도 영국에 그런 법 있을 거야. 그 뭐 국회의사당에 칼 차고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법 있을 거야. 왜 그런 법을 안 없애느냐? 몰라요. 걔네들 전통이에요. 뭐 아무튼 그래. 뭐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국의 이상한 법 이런 걸로 찾아보면 진짜 이상한 법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도 이거를 거의 11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110년 만에 개정을 했다면 한국 사람 성격이면 이걸 싹 뜯어 고칠 건데 그런 싹 뜯어 고치는 개정이 아니고 부분적인 개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 MIA에서 뭔가 시대적으로 안 맞고 법리적으로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에서. 그래서 이게 영국 해상보험법 인슈어런스 액트고 이 인슈어런스 액트가 MIA 전체가 있으면 MIA 전체를 뜯어 고친 게 아니라 MIA 중에서 몇 개를 고쳤다는 거예요. 2015년에. 그 고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고지 의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고쳤냐? 110년 동안 고치지도 않고 잘 쓰다가 왜 고쳤냐? 이거죠. 첫 번째, MIA가 기존 오랜 기간 동안 변화했던 실제 필드의 어떤 업무적인 관행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무 누구한테 유리하다? 보험회사한테 유리하다. 피보험자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피보험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좀 하자. 라고 해서 이런 비판들을 수용을 해서 2012년에 영국 소비자보험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비소비자 보험 계약을 다루기 위해서 인슈어 액트 2015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슈머 인슈어런스 이 액트가 2012년에 인슈어런스 액트가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해상보험은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부보되기 때문에 이쪽 인슈어런스 액트 쪽에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 몇 가지 주요한 변화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사실은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인슈런스 액트에서 개정된 사안들 있잖아요. 인슈런스 액트에서 개정된 사안은 인슈런스 액트를 따르고요. 인슈런스 액트에서 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마린 인슈런스 액트 MIA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MIA 고지 의무에 대해서 27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 사전 제작 영상과 요번 오늘 수업 시간 초반부에 들었던 내용, 그 내용들입니다. MIA 기준으로 18조, 19조, 20조에 있는 내용들을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뜯어고쳤냐?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duty of disclosure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뭐 공정 제공 의무, 공정 고지 의무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단어 중에 페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페어 하겠다는 거야? 이때까지는 인슈러와 인슈어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의무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보험자 쪽에 너무 유리했다.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좀 맞추겠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좀 볼게요. 내용들을 볼게요. 자,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해서 보험자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된다. 뭐 이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의 본질이 바뀌진 않았거든. 그래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은 충분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 개정사항들이 등장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고지 의무 충족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문구가 왜 들어왔냐면 첫 번째 28번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데이터 덤핑 같은 게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앞에 MIA 규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중요한 일체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그러면서 사전 제작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MIA 규정이 뭐가 중요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불고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은 피보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정보를 그냥 통으로 전달해요. 일종의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반항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달라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찾기 싫어. 어떻게 한다? 그냥 다 가져가. 야, 다 가져가. 이런 방식으로 준다는 거야. 누가? 피보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고지 의무 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뭘 하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보험계약 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위험과 관련해서 보험자에게 성실하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으로 정확한 모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신중한 보험자라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는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을 해야 되고 표시되어서 그리고 이 방법에 있어서도 reasonably clear and accessible한 방식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 당연히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은 불고지 사항이죠. 그래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고지 의무랑 뭐가 달라졌지 싶어요. 사실 조금 더 명확한 영어 단어 표현을 썼다는 거 외에 달라진 거 없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상황까지 위험의 범죄에 포함된다. 이것도 당연히 뭐 옛날 고지 의무에 있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섹션 5도 보험자의 종업원이나 대리인들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뭐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안, 뭐 이거 보험자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 4나 섹션 5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불고지 사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29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기존의 MIA와 새롭게 개정된 인슈런스 액트를 나누는 가장 큰 분기점. 똑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해야 되는 행동은 똑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every material representation,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클리어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는 똑같아요. MIA나 인슈런스 액트. 근데 이게 생겼어요. further inquiry라고 하는데, 피보험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중요 사항을 제공했어. 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험자라면 추가 질의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여기 지금 인슈런스 액트 제3조 사항에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을 제가 인슈런스 액트에 있는 원문을 그냥 직역을 해서, 이게 사실 읽어보면 한국어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중한 보험자라면 중요 사항을 확인을 위한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누가? 피보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중요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보험자가 신중한 보험자가 추가 질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추가 질의를 안 해요. 추가 질의를 안 했어요. 보험자가 추가 질의를 안 했어.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할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 모든 중요한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오블리게이션, 의무가 피보험자에게만 있었어. 근데 이 duty of fair presentation에서는 보험자도 중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뭘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피보험자 이렇게 왔다가 티키타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피보험자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보험자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duty of disclosure, 고지 의무를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라고 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근데 인슈런스 액트로 개정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보험자도 할 일이 있고 피보험자도 할 일이 있는 쌍방 의무로 바뀐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MIA 18조 규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어요? untrue 하면 the insurer가 뭐 할 수 있다? may avoid the contract. 보험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untrue 했어요. 근데 further inquiry를 했어. 추가 질의를 했어, 보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잘못 제공이 됐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게 되죠. 그러면 MIA 기준으로서는 그냥 avoid the contract였어. 근데 이번 인슈런스 액트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됐어요. 구제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제수단이 그거예요.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 예전 MIA는 avoid contract 이거밖에 없었다고.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의성이 있었네. 그리고 무모한 계약입니다. 레클레스. 옛날에 유명한 그 프로게이머 아이디가 레클레스예요. 그 유럽의 파나티그. 롤드컵 시작했죠. 롤드컵. 한국에서 하죠. 올해 월드컵 한국 아니야? 맞죠? 관심이 없고. 그래요. 금요일날 축구하는 건 알아요? 그죠? 요번 연휴 내도록 내가 본 축구 경기만 엄청난 것 같아요. 한국 축구도 보고, 그래요. 손흥민 경기도 보고, 맨시티 아스날 경기도 보고, 축구 경기를 해서 많이 보는데, 이 롤드컵 시즌이 왔기 때문에, 롤드컵도 챙겨봐야죠. 저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딱 두 종목만 봤어. 축구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못 봤어. 그래요. 야구 별 관심 없어. 야구 뭐 금메달 뭐 따면 좋고 안 따면 그만이고 뭐 그랬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야구 엄청 좋아하죠. 부산에 있으니까 롯데 자이언츠 응원 많이 할 거 아니야. 올해 가? 가을 야구 할 수 있어? 롯데? 내 성적표 몰라. 내 야구 안 보지 꽤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 가을 야구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롯데. 뭐 답변이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희망이 없나 보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옛날에 진짜 많이 봤거든. 내가 이제 고향이 대구여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을 해서 삼성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열심히 보기도 했는데 삼성이 성적이 떨어져서도 있긴 한데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야구 말고도 재밌는 게 생각해 놓은 거예요. 축구도 재밌고 e스포츠도 더 재밌고 그리고 뭐 저는 뭐 NFL이나 F1 이런 것도 챙겨보니까 더 재미난 게 많아서 그런데 야구가 결정적으로 제가 안 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너무 길어. 요즘에 유튜브나 OTT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재미난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야구는 너무 길어. 내 하루에 시간 3시간 내지 4시간을 거기에만 갈아 넣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내 생각에 야구도 한 2시간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야구가 아니고 뭐 이상한 게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리고 사실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안 봐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 왜 안 보냐면 요새 예능 프로그램 하면 무조건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동안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그것만 봐. 왜 유튜브에 한 15분 내지 20분으로 추격해서 하이라이트 엑기스만 뽑아서 하잖아.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한검어장이나 이런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그거는 봐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있죠. 소위 뭐 전통적인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나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 얘기 하다가 이거 됐지? 레클레스. 그래, 레클레스. 무모한. 그래서 그 친구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진짜 무모해요. 그래서 우승을 못했죠.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였는데 한국에 롤드컵 같은 거 만나면 페이커한테 뚝 까맞고 그랬죠. 아무튼 그래요.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하고 other breaches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고의 여부를 따진다. 이때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이유가 필요 없었어. 있었다면 그런
고지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면 무조건 어보이드 컨트랙트였는데 이제는 이게 고의적인지 무모한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고의적이고 무모한 고지 의무 위반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때는 똑같아요. 보험자가 여전히 보험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이 must가 아니고 뭐다? may avoid.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게 중요해요. 보험료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를 반납할 필요가. 여기 24번 슬라이드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 MI 기준으로 치면 보험자가 취소권 행사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뭐라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공정제공 의무의 위반에 와서는 상대방의 그 계약 위반이 고의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일부러 속였다는 거잖아.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반납할 필요도 없다. 보험료 안 돌려줘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방갈로 2번에 다른 위반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위반들은 뭐겠어요? 고의적이지 않고 무모하지 않는 위반이겠죠.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로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if. 영어 표현은 if인데 한국어로는 만일 이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 왠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대충 영어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을 거라는 느낌이 오죠. 이런 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 안 했을 거야. 좀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 고의적이진 않아. 고의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1번이야. 지금 2번 밑으로 내려온 거는 일단 고의는 아닌데 이거 그래도 알고 있었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안 했을 거야. 그 경우에 어떻게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반납해야 돼. 요 반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뭐랑 똑같아요? MIA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만일 보험자가 보험료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보를 알고 있었다. 정보 제공이 안 된 거잖아. 보험자한테 정보 제공이 안 됐는데 이 정보가 있었다면 아마 다른 조건으로 했을 거야. 보험 조건.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보험료하고 관련된 건 아니야. 돈 문제는 아니야.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자가 원하면 어떻게 한다?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걸로 본다. 보험계약을 수정하겠다. 세 번째, 만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나 더 높은 보험료로 청구했을 경우에, 이건 뭐죠?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 더 받았을 거야. 네가 매일 소주 한 병씩 따는 사실을 알았으면 나는 너한테 보험료를 더 받았을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실제 지급된 보험료를 더 높은 보험료로 나눈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감축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전 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분손에 언더 인슈어런스에 분손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비례보상한다 했잖아. 그 비례보상이 여기서 적용이 돼. 근데 여기서의 비례보상은 보험 실제 뭐 사고분의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의 비율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지급된 보험료를 더 높은 보험료로 나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보험료를 100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내가 50만 받았다. 그러면 비율이 2분의 1이 아니고 50%죠. 50%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될 보험금을 감축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실제 지급돼야 되는 보험금 100이라면 나는 100을 다 안 주고 50만 주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보이드 컨트랙트가 아니라 이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결책들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끝. 시간이 한 20분 남았죠. 어제 업로드 했어요. 어제 업로드 했는데 혹시 다운을 안 받아서 그냥 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봐도 돼요. 뭐 안 될 게 뭐 있어. 그렇죠? 자, 이거를 배우고 가야 됩니다. 워런티의 꼴 다 못할 것 같은데 워런티의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야 돼요. 자, 보험자에게 특정 사항의 충족이나 이행 사항을 보험증권에 명시하도록 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들의 담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워런티예요. 이게 한국어로 많은 보험 실무와 관련된 책들이 한국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담보 혹은 담보특약, 이거 한자어가 담보특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나 담보특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덮어놓고 보면 담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담보는 그거잖아. 은행 담보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은행 담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의 본질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이 쉽게 말해서 이걸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영어 표현이 워런티입니다. 워런티. 그러면 여러분들 워런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보통 어떤 경우에 워런티를 많이 들어요? 물품 샀을 때 보증, 품질 보증 할 때 워런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워런티는 품질 보증인가? 근데 보험이란 게 무슨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워런티도 아니에요. 이 워런티는. 여기서 말하는 워런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워런티 하는 게 아니고 반대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워런티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을 팔아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워런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의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담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약속.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 뭐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보험에서 말하는 워런티. 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험자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집니다.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그냥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만 약속하면 피보험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제도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 모럴 해저드가 있다는 걸 거의 첫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책임져 준다는 게 피보험자한테 뭔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한테 약속을 받아요. 야, 내가 사고가 나면 너한테 책임을 져주고 내가 보상 다 해줄 건데 대신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행위들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마. 대신 사고 나면 책임을 져줄게. 그게 워런티. 그 내용이 워런티. 자, 그래서 이 워런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MIA 제33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담보는 그것에 의해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 사항에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워런티를 보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는 약속 담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특정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담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최대 성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 그리고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 하죠. 근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보험자가 그냥 뭔가 보험을 진행하기에는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피보험자한테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사항들을 보험계약 체결 시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이행을 약속하는 것들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보험자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이것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제적 강의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불고지 사항 중에 보험자가 담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고지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어차피 보험계약 체결할 때 담보하게 될 거니까 그 사안들은 굳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불고지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담보는 크게 나눠봤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담보가 있고요. 두 번째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명시담보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재한다는 뜻이에요. 보험증권에 기재해 놓는 거예요. 보험증권에 기재하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에 첨부하는 거예요.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묵시담보는 어딘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묵시적으로 한다. 묵시적으로 약속한다. 묵시적으로 약속한다는 말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예요? 꼭 어딘가에 적어서 지켜야지 않더라도 굳이 적어놓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불문율 같은 거죠. 그냥 그냥 이게 여러분들 도덕 시간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나 요새? 네, 사회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때 배우잖아요. 세상 모든 일을 법으로 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 피곤해. 근데 세상 모든 일을 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돌아가는 건 뭐 때문이야?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이 있잖아. 그죠? 굳이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나? 굳이 법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지킬 거라고 믿는 그런 약속들 있잖아. 사회적 약속.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 묵시담보. 그래서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명시담보의 경우에는 뭐 항해 일자나 항로나 뭐 선박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주로 명시적으로 담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요. 보통. 그리고 보험증권에 혹여라도 명시담보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죠. 여기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명시담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증권 뒤쪽에 딴 얘기를 한다. 모순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뭘 더 우선시해서 적용된다? 명시담보가 더 우선합니다. 보험증권의 일반적인 내용보다 명시담보가 있으면 명시담보가 더 우선합니다. MI 제35조에 의하면 Express Warranty, 명시담보는 담보하려는 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형태의 어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명시담보를 기재를 하잖아요. 써놓잖아요. 라이팅을 해놓는데 요 표현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가 중요하다? 인텐션이 중요하다.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제일 피곤한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보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 텍스트가 하려고 하는 의도,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단어 한 글자, 두 글자, 뭐 표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써놓은 의도가 뭐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명시담보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must be included. 어디에? 보험증권에 포함되거나 기재되는, 혹은 보험증권에서 기재하고 있는 별도의 서류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인라이팅 되어도 좋고요. 첨부되는 약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시적으로 담보되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명시담보는 묵시담보와 저촉되지 않는 한 묵시담보를 배제하죠. 명시담보가 묵시담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시담보는 라이팅을 하는 거고 묵시담보는 불문율이라고 했죠. 명시담보에다가 불문율 지키지 마,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상반된 저촉되지 않는, 이게 여기 뭐 굳이 가정법으로 넣어놓긴 했지만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상충될 일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향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충될 일은 없고 묵시담보를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명시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보면 첫 번째, 협회담보 또는 뒤에서 얘기할 항해담보 따로 얘기해요. 항해담보.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협회담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항해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항로가 있을 거 아니야. 배들이 가는 길이 있죠. 그 배들이 가는 길을 제한하는 조항. 그게 이제 협회담보나 항해담보고, 항해담보 뒤에 먼저 내용 볼게요. 5번 슬라이드에 항해담보는 맨 밑에 특정 지역의 항해를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 발티케, 북극해, 베링해일 겨울항해 금지조항, 남극항해 금지조항, 인도양에서 여름철 석탄수송 항해 금지조항입니다. 이게 항해담보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다 적는 게 아니고요. 보험계약의 건바이 건으로 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계약건에 따라서 어떤 보험계약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북극해로 항해하지 마세요. 남극해로 항해하지 마세요. 베링해로 항해하지 마세요. 혹은 인도양의 여름철 하기에 칼렌더로 여름 계절에 인도양에서 수송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을 보험계약서나 보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관련된 첨부서류에 넣을 수 있다. 그게 다 뭐다? 항해담보다. 항해에 대한 명시담보다. 왜 이렇게 말이 헷갈려? 명시담보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북아메리카는 샌디에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플로리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북아메리카는 어디를 말하냐면 캐나다 위에 허드슨만 들어봤어요? 발티케가 어딘지 알아요? 저기 스웨덴, 핀란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링해,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사이에 베링해.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니까 시원하겠죠? 많이 시원하겠죠? 지금쯤 가면 제가 지금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상태로 베링해를 지금 간다! 못 돌아오죠. 얼어 죽어서. 춥다는 거예요. 가혹하다는 거예요. 북극해, 남극해. 물론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북극해가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거든. 지구가 아파. 그래서 북극에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 그러면서 북극 항로가 열려. 북극 항로가 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려가지고 북극 항로로 배들이 선박이 화물 운송을 하기 위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선박들의 해상보험에서는 북극해 항해 금지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 그 명시담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배를 이용을 해서 북극해를 북극 쪽으로 돌아가지고 유라시아 대륙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로 갈 거야. 그러면 명시담보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되겠죠.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립담보가 있습니다. 명시담보의 종류 중에 워런티 오브 뉴트럴리티. 이거는 보통 그 중립이란 말을 뭐 어떤 경우에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기여 중립? 보통 중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 둘이 싸우고 있어. 나 중립. 몰라. 너 싸우지 마. 이럴 때 중립이잖아. 말 그대로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사실 이 중립담보의 역사를 굳이 찾아서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막 그런 데 올라가요. 전 세계가 절반으로 편을 나눠가지고 전쟁을 벌이던 그 시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 세계가 뭐 연합국이나 뭐 동맹국으로 나눠가지고 전쟁하던 그 시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군함과 군함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 상선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격하거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선박이나 화물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었을 때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전쟁 중인 국가에 전쟁 물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거를 하지 말라. 사실 이거 예전에는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도 지금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다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여러분들 동시다발로 지금 전 세계에서 크고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전쟁 시작했어요. 어디하고 어디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어. at war에 이스라엘 총리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at war 하고 있대. 뭐 오퍼레이션도 아니야. 스페셜 오퍼레이션도 아니야. 자기들 전쟁이래. 거기 말고 또 전쟁하는 데 더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아직도 1년 반이 넘게 전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거기서는 누군가가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걸 적용을 하면 이건 거야. 예를 들어서 흑해로 항해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국가의 선박이 러시아 국적이야. 그러면 우크라이나 해군이 가만두겠어? 공격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국적 선박이 아닌 선박에다가 화물 운송을 해라. 그 얘기예요. 교전국으로부터 전시에 교전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화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워런티 하라는 거야. 누구한테 워런티 하는 거야?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약속하라는 거야. 야, 너 화물 우크라이나 국적선이나 러시아 국적선이나 이런 데에 실지 마. 전쟁 중이니까 거기. 이 얘기죠. 이 중립담보는 얘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안전담보. 선박이나 화물이 특정 일에 무사하거나 안전할 것. 사실 이건 약간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굳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뭐다? 화물이 그 기간, 그 날짜에 안전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날짜다. 선정하는 날짜 그날 화물이 안전해야 된다. 좋은 상태여야 된다라고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보통 보험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특정일 이전에 발생된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면책받고자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어느 시점에 화물이 좋은 상태여야 된다. 굿 컨디션이어야 된다라고 내용을 넣어라 라고 해서 보험 계약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 볼 텐데 선비 담보가 있습니다. Disbursement Warranty.
자, 여기 지금 1, 2, 3, 4, 5 해가지고 우리가 명시담보를 쭉 봤는데 이 명시담보는 모든 보험계약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하는 약속이라 했잖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운송이 어떤 운송이냐, 그 취급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항해담보. 대한민국하고 미국 대륙 사이에서 오고 가는 북미 노선을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인도양 수송 금지 조항 이런 거 안 넣겠죠. 보험계약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선비담보는 뭐냐면 일반적인 화물보험, 카고 인슈어런스에서는 안 씁니다. 어떤 경우에 쓰냐면 선박보험에 썼어요. 선박보험을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약속을 하는 거야. 뭘 약속하는데? 선비의 보험금액. 선비가 뭔지 얘기했죠? 이거죠. 선박의 운항과 화물의 구수에서 지불되는 모든 비용.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선박 운용 비용이라 했죠. 선박 운용 비용이 선비인데 선비를 보험에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선비를 선박 보험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한다. 25%를 못 넘긴다. 이게 요것만 설명할 건 이게 왜 이 조항이 들어갔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자, 배가 있어요. 배가 예를 들어서 3,000억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 선비가 들어가요. 운용 비용이. 운용 비용이 100억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보험 얘기할 때, 선박보험 얘기할 때 이것도 보험 들고 이것도 보험 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3,000억이란 말은 보험 가액이 3,000억이죠. 얘는 운용 비용이 100억이라 했을 때 보험 가액이 100억이죠. 우리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요? 보험 가액 중에 보험 금액을 정하고 여기다가 보험 요율을 곱하죠. 그러면 보험료가 계산된다 했죠. 근데 보험 요율이야 뭐 어떻게 뭐 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험 금액이 크면 무조건 보험료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3,000억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겠어요. 요 100억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겠어요. 이쪽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꼼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꼼수를 썼냐면 이 운용 비용이라는 게, 선박의 운용 비용이라는 게 보면 포장비, 창고료, 검사료, 하역비부터 시작해서 뭐도 들어가냐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거기 선원들 급료도 들어가고 식료품값도 들어가고 소모품도 들어가고 선박의 의장품, 부속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거는 되도록이면 좀 적게 잡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것들 있잖아.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아 이거 소모품이야 라고 빡빡빡빡 우겨서 요쪽에다가 자꾸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그냥 배다라고 해서 배의 가격에 포함을 시키면 너무 커지니까 이거는 배 그 자체의 가격이 아니고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야 라고 우겨가지고 선박 그 자체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선비를 대충 높이는 거야. 그러면 요쪽이 쉽게 말해서 2,800억이 되고 여기가 한 300억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방식으로 꼼수를 썼지 선주들이.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전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게 꼼수를 많이 썼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바보냐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절대 뭐 어떻게 한다? 25% 못 넘긴다. 로 박아 넣어. 아무리 네가 꼼수를 쓴다 하더라도 절대 전체 가격의 25%를 넘길 수 없다. 근데 선비가 어떻게 25%를 넘깁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뒤에서 우리 거의 기말고사 직전에 가서 공부할 텐데 선비가 단독으로 보험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선비 및 증액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자체의 약관에 의해서
전체 선박보험의 가액의 25%를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4번 갈로는 일반적인 카고 인슈어런스에서 쓰는 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명시담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의 정도나 위험의 상황이나 항모나 물품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피보험자야, 너 이거 좀 해, 지켜. 그래야만 내가 너한테 사고 발생 시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담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가 사전 제작 과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보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